아니 애가 왜 화를 내는 거야? 왜 때를 쓰는 거야? 그 감정 상태가 궁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이의 감정은 날씨처럼 예측 불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봤었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해결사를 모셨습니다. 네, 해결사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을 도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네. 저는 칠곡에서 소아과 개원 20년 와우. 차 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임연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들을 봐오셨으면 정말 뭐 전문가 전문가죠. 네, 전문가 맞습니다. 들어서 네. 자, 이렇게 아이들의 감정 솔직히 좀 알고 나면은 아이도 부모도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아이도 만족하고 부모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시 의사회에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키우면서 각 나이별로 달라지는 아기들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네. 조금이라도 감정 코칭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야, 뭐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아이들 돌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부터 돌 전후, 그 다음에 두 돌 전후, 세 돌 전후 요럴 때마다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사실 아기도 이 세상이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라서 서로 서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각 연령별 키워드로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이한테 엄마가 처음이라서 미안해. 뭐 이런 맞아요, 말 맞아요.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게 많기도 하고 또 가장 답답하기도 합니다. 신생아 시기. 네. 이때부터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그래서 오늘 4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아기의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즉각적인 반응, 그 다음에 반응의 순서, 자르기 요 3가지로 신생아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4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기의 언어. 신생아들의 언어 하면은 뭐 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애기들은 우는 이유가 기뻐서, 심심해서, 그리고 배가 고프고, 네네. 그다음에 기저귀가 젖어서 엄마 저 좀 봐주세요 하고 우는 거거든요. 애기가 울면 엄마도 힘들지만 그쵸. 아기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게 가장 첫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 울었을 때 바로 반응해줘라 이런 건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아기가 울면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믿을 건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엄마가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면 아기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반응이라는 게 밑에 보니까 순서가 있나 봐요?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기 울음의 강도에 따라서 시각, 청각, 촉각, 그다음에 안아서 달래는 순서를 지켜보라고 하거든요. 네. 아기가 운다고 해서 금방 달려가기보다는 일단 6개월 전 애기들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날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눈앞에 보여야 해요. 그래서 시각 자극을 줘보고 그다음에 아기야 왜 날랑이도 흔들어서 청각 자극을 줘보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되는 경우에는 쪽쪽이를 물리거나 그렇게 해서 촉각 자극을 줘보고 그리고 안아주기 전에 흔들 침대 같은 데 흔들어 보고 안 되면 안아서 달래는 거죠.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안아서 달래는 순서를 한번 지켜보실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서대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신생아라도 최소한의 자극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너무 큰 선물을 받으면요, 처음부터. 그러면 나중에는 작은 선물이 시시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정의 조절은 어느 순간 확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기들의 걸음 연습이 필요하죠. 네네. 그런 것도 같이 감정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다스리는 그 과정을 네. 배우게 하는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뭐 어느 정도 알겠는데 자르기라는 게 뭘 자르는 건가요? 이거는 뭐냐면요. 아기들 중에 되게 까다로운 애기들이 있어요. 얘 엄청나게 울고 까다롭게 우는 아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엄마들도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기 울음을 참지 못하고 즉각 반응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응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너무 즉각 반응을 해주게 되면 아기의 예민한 신경나무가 더욱 튼튼해져요. 예민한 신경나무에다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적당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듯 아기도 감정 자르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신경이 튼튼해지는 건 좋은 건데 이때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신생아 아기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르기를 통해서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네네. 엄마가 분명히 조금 전에 젖도 먹였고 기저귀도 갈아서 아기가 기분 좋은 걸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기가 갑자기 울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반응을 금방 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게 하는 것, 그다음에 약간의 무시로 아기가 너무 신경이 예민한 걸 살짝 잘라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반응은 해주시면은 이렇게 울음을 갖다가 아기 스스로 조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에 신생아 키울 때 생각나시죠? 그때 막 멘붕 오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울면은 당황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당장 울음을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 조절이 가능한 아기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네네. 그 첫 스텝은 신생아 때부터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기가 울면 진짜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요. 너무 아프고 네.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응하시기보단 일단 마음을 조금 단단히 먹고 아기의 언어가 울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울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순서를 좀 지켜서 차근차근 버려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를 마음에 두시면 뭐 물론 이론과 실제가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저의 팁을 들어보시고 네. 조금 이해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르기를 하고 반응의 순서를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딱 두 글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멘붕. 멘붕 네. 맞습니다. 애가 울면은 그냥 멘붕이 되었었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있다라는 걸 미리 좀 그렇죠. 알고 아이를 네, 대하면은 그렇죠.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대응하는 거랑 큰 네.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생아 보셨고 신생아기를 지나서 돌 정도 되면은 네. 돌 정도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키워드 말고 다른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4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눈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안 돼. 그 다음에 혼란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중 신호도 안 돼요. 요 4가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돌 전후입니다. 네. 돌 전후인데 눈치 뭐죠 이게? 아기가 언제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기가 음, 아기가 눈치를 본다. 네, 7개월 전후가 되면 눈치를 봐요. 그 눈치라는 건 엄마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려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눈치를 본다. 이때 그 눈치는 좀 나쁜 의미로 쓰잖아요. 근데 눈치에는 2가지가 있어요. 좋은 눈치가 있고요. 나쁜 눈치가 있는데 좋은 눈치는 남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쁜 눈치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때를 쓰면서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들어줄래나 네네. 하고 보는 나쁜 눈치. 네. 그래서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눈치 보는 거 이렇게 눈에 딱 보이면은 왠지 막 안쓰럽고 내가 뭐 핍박을 맞아요. 줬나? 네. 그리고 괜히 내 눈치밥 줬나 그러니까요. 뭐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구분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눈치를 보는 것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건 좀 큰 애기들 얘기지만 식당에 가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애기가 막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오늘은 좀 조용해야지 하고 기다리는 것, 그거는 좋은 눈치를 보는 그럼요. 거죠. 네네. 왜냐하면 그거는 남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는 엄마들이 너무 눈치 보는 것 자체를 안쓰럽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눈치 보는 애기를 안 키우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 애기들이나 또 얘네들이 성인이 됐을 때 조금 무례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릴 때부터 좋은 눈치, 나쁜 네네. 눈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안 된가요? 그렇죠. 네. 안 됩니다. 돌 전후에는 옳다 그르다는 판단이 안 되죠. 근데 옳다 그르다는 판단, 도덕적 판단이 되는 시기가 36개월이에요. 그 정도야 그러니까 돌 전후에는 당연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네. 돼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엄마가 이렇게 돌아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엄마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하고 등을 살살 쳤어요. 근데 엄마는 아기가 치는 걸 모르니까 안 돌아봐요. 그럼 아기는 엄마를 부르고 싶으니까 얼굴을 찰싹 때려요. 네네. 그럼 엄마도 아프잖아요. 네. 그럼 왜? 하고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아기들은 엄마를 부르려면 이렇게 아프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네네네. 그럴 때 안돼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좀 뭔가 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 되라고 얘기할 때 말이에요. 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게 아니라 안 돼, 엄마 아파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할머니 같은 경우에 특히 과한 액션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애기가 얼굴을 찰싹 때리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기들은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 또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은 과한 액션을 보이면 오히려 좋아한다고 오.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런데 뭔가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정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놀라서 야!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안 된대. 여기도 안 된대. 혼란은 안 돼. 이게 혼란은 안 되는 이유가 낮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라는 거죠. 과한 액션일수록 아기들은 네. 혼란이 되기 때문에 낮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음. 그러면 그것도 이중 신호도 안 되고도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네. 뭐냐 하면은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안 됐으니까 아기한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입으로는 안 돼라고 하세요. 안 돼. 그러면서 손으로는 안 돼 이래요. 오. 그러면 입은 안 되고 손은 아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아기들은 이거는 안 되는데 왜 이거는 돼? 그러면 이중 신호가 오는 오. 거예요. 그러면 아기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물고 때리는 이렇게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이런 약간 신호가 음. 잘못 전달되어서 그렇죠. 어렸을 때. 네. 예. 이게 왜냐하면 엄마들이 이제 36개월은 돼야 훈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생아부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처음부터 안 되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기들은 흑백이 중요합니다. 회색이 제일 나빠요. 뭔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 되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훈련이 안 된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를 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아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처음부터 차단을 안 시켜줬어서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아기도 소중하지만 남의 아기도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때리는 아이가 없어야 우리 아기도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안 돼. 그리고 이중신호 주시면 안 되고 행동이나 말이 낮고 단호하게 이렇게 똑같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18에서 24개월 사이가 자아가 형성이 되는 시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져요. 확실히 뭔가 좀 복잡해졌어요. 태돌 재우는 또 다른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벌써 와요.